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호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은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흡을 약간 좀 복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호흡은 내 연수라는 곳에서 호흡 층추가 있어서 우리가 폐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호흡은 네 가지 기전으로 환기와 전도, 확산, 관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호흡량은 하루에 1회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cc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은 횡격막과 늑간근이고, 흉식호흡 같은 건 주로 늑간근의 수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호흡은 12에서 20회 정도이고, 맥박 4회당에 1회, 그래서 4대 1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12회에서 20회인데 그 12회 이하인 것은 서호흡, 이렇게 서호흡이에요. 그래서 약간 호흡수가 떨어지는 것인데, 근데 호흡수가 떨어뜨리는 약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몰핀이 있다는 거, 몰핀, 마약 같은 거, 몰핀이나 데메로 같은 약물이 있고요. 이런 약물을 드릴 때는 드리기 전에 호흡수를 전과 후를 꼭 측정해야 되고, 호흡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약을 복용을 시키지 말고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호흡 같은 경우는 20회 이상을 말하고, 그리고 과호흡, 이것은 이제 운동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때 호흡곤란은 과호흡가 나타나면서 약간 호흡 횟수가 증가하고 호기가 약간 빠르게 나타나온다든지 호흡 곤란을 나타나서 청색지라든지 아니면 차고 축축한 피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임종시 호흡이 있는데 무호흡과 가도호흡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 그리고 쿠즈마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호흡 자체는 리듬은 규칙적이고 규칙적인데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케톤성 당뇨성 혼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혈당일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특징적인 게 호흡할 때 단내, 약간 과일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혈압이라는 것은 순환기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순실이 추측할 때 혈액이 대동맥 벽을 지나가면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오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어 있을 때 휴식기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 혈압은 120에 80 정도 보고요. 고혈압은 한 140에 90 정도. 뭐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와야지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기립성 저혈압 같은 경우는 보통 대상자들이 장시간 와상 상태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액순환이 밑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못 미칠 때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방은 우리가 대상자 일으켜 세우고 나서 잠깐 동안 잡고 있는 거, 그리고 낙상당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혈압은 90에 60 정도이고, 이거 우리가 이런 혈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환기에 순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건 몇 번 나왔을 거예요. 호흡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오심방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심실로 가서 폐동맥으로 가서 폐로 가서 우리가 노폐물 CO2하고 O2로 교환하고 나서 그 깨끗한 혈액을 산소를 가지고 폐정맥으로 갑니다. 그리고 폐정맥에서 좌심실, 대동맥과 이때 대동맥을 치고 나갈 때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치고 나갈 때를 그 수축기 혈압을 그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전신으로 싹 돌고 나서 다 오심방으로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번 맥박이 우리가 뛸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꼭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심방에서 오심실에 있는 것은 뭐가 CO2가 높고요. 폐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으로 인해서 날보내고 나서 이때부터 여기에는 O2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혈압이 상승하는 것과 하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가 보시면은 뭐 운동하고 나서라든지 식사라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흡연하고 나서 아니면은 방광이 팽만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혈관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거나, 그다음에 질병, 만성인 신부전증이 있을 때라든지 혈액계의 커프가 좁은 경우에는 혈압이 측정해서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압이 하강하는 경우는 보통 출혈하거나 아니면 금식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수면 중일 때든지 아니면 탈수, 그리고 항고혈압사의 이뇨제 같은 거 복용하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진정제라든지 전신 마취제 사용하고 있을 때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혈압의 커프가 넓을 경우에 혈압이 낮게 측정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자동 혈압계기, 이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혈압의 매뉴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아나로이드, 이제 옛날에는 수은 혈압계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 아나로이드 혈압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팔을 심장이 같은 높이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팔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손바닥은 위를 보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운동하고 왔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커프를 상완 부위에 팔꿈치에서 한 2 내지 5cm 정도에 올라간 정도에서 감아주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커프 넓이는 보통 성인이 12에서 14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아주고, 그리고 청진기를 대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지점까지 거기 펌프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에서 30 정도 더 높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혈압의 조절기를 한 1초에 2 정도로 떨어뜨리고, 너무 빨리 떨어뜨리면 우리가 놓치고 수축기압을 척박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첫 번 심박이 들리면은 바늘에 눈금을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수축기압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톡톡톡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이지만 소리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해지거나 안 날 때 그때를 지점을 또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완기압, 그렇게 읽어주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주의점이 있는데, 보통 혈압은 밤 2시에서 3시 새벽에 가장 낮고, 그리고 오전 5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오전 10시에 최고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후 3, 4시가 되면서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서히 잠잘 때까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반복 측정할 때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재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맥혈이 아직 순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시간이 한 2분에서 5분 정도로 주시고 하면은 정확하게 잴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부위에서 잴 때는. 그리고 대퇴혈압을 잴 때는 보통 어느 동맥이냐면 슬와동맥입니다. 그리고 대퇴혈압의 이완기 혈압과 파리 혈압은 비슷합니다. 예, 근데 대퇴의 두께로 수축기 혈압은 보통 10에서 40 정도 더 높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왕하위에서 직립위를 움직일 때는 수축기 혈압이 10 정도 하강하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5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퇴혈압이 밑에서 잴 때는, 우리가 심장으로부터 밑으로 우리 몸에서 잴 때는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위로 갈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대퇴혈압 시에는 보통 만약에 상완에서 쟀을 때 혈압이 120에 80이었어요. 그러면 대퇴혈압에서는 140에 80입니다. 왜?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고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40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사정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은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한다.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그리고 4번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이거는 세 번째겠네요. 우리가 CPR을 시작하고 있는 동안에 그 제세동기를 들고 왔을 때 제세동기 들고 오면 먼저 오픈을 해야겠죠. 오픈을 하고 나서 그러면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게 되면 음성 지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해야 되고 전극 패드 붙이는 위치는 오른쪽 쇄골 밑에 그리고 두 번째 패드는 젖꼭지에서 왼쪽 가슴 젖꼭지에서 겨드랑이 중앙선에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음성 지시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는 모두 CPR 하던 걸 멈추고 대상자의 손을 떼고 물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이 시행하고 즉시 또 심폐소생술을 수행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는 CPR을 하는 사람한테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CPR은 보통 30대 2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 하면 되고요. 그리고 CPR을 누를 때 흉곽, 가슴 압박 깊이는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5cm 정도가 좋습니다. 네,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중단하는 시간 자체도 10초 이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CPR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고 재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자의 손을 떼고 인공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게 첫 번째겠죠. 네, 그러면서 어깨를 기다리고 그리고 맥박을 확인하는 게 두 번일 거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하고 그리고 제세동기 가져와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반응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을 하고 기도 개방하고 인공호흡하고 심장 충격기 그리고 다시 CPR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량의 구토 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차고 축축한 피부가 보이고요. 그리고 비호흡이 있고 저혈압이 된다. 그럴 때는 다리를 올려준다. 하지를 마사지한다. 위세척을 준비한다. 냉요법을 적용한다. 고장 식염수를 투여한다. 지금 딱 봐도 다량의 구토 후에 그럴 때는 뭐입니까? 약간 우리 몸에서 토하면서 탈수와 약간 저혈량, 쇼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고 축축한 피부, 비호흡, 저혈압이니까 다리를 올려줘서 T 포지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혈이나 화상으로 또는 혈액이나 혈장 손실 그리고 체액 손실로 인해서 혈액 내 혈관량이 부족하는 것으로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응급 조치 같은 경우는 환자 다리를 약 30cm 이상 놀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선 우리가 밑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예. 그리고 다량의 구토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탈수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환자한테 먹는 것보다 의식이 있으면은 MPO 상태, 의식이 있거나 구토니까 일단은 MPO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탈수에 대한 간호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는 문제는 우리가 쇼크에 대비한 응급처치를 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우리가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환부를 월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그리고 수분의 섭취를 격려한다. 그리고
환부를 압박대로 묶는다.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한다.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이 답은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뱀에 의한 교상 같은 경우인데 뒤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더 독이 퍼지겠죠. 그리고 심장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심장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물린 부위를 제거한다고 칼이라든지 뭐 절개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빨아내지 않는 것도 빨지 않도록 독을 빨아낸다고 입으로 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얼음찜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활성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조직의 괴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이때 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냉찜질을 해준다는 거, 냉찜질 같은 경우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얼음은 안 되지만, 그래서 약간 냉찜질을 해서 통증 완화라든지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부를 부목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빨리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건간호학 보면은 보건간호의 36번. 네. 보건교육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 교육 내용은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해야 되고, 교육자의 요구에 따라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누구? 대상자의 요구,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가 좋겠고, 교육 내용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구체적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다. 아니죠. 어디선데 가정에서도 가능하고 보건교육은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맞죠? 네. 보건교육은 어려운 것에서 쉬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최신의 내용에서 오래된 내용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건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답은 여기서 특성이라는 것은 맞는 것은 답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번은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를 보면은 보통 도입 단계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띄운다든지 간단하게 뭐 폐암이면 폐암으로 돌아가는 그림 같은 거라든지 간단하게 띄워서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거고, 전개에서는 교육이 중심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뭐 정리나 종결 같은 거, 요약 같은 거 질문을 통해서 이해했는지 대상자를 확인하는 거고요. 점검하는 거고, 그리고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할 때에 따른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같은 실행 효과를 측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있냐면, 고혈압 환자에게 몇 달간 운동요법을 실시하고 나서 BP 측정할 수 있도록 집에서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성과평가이고요. 그 외에도 평가에는 진단평가도 있고 형성평가도 있고 총괄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자와 대상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는 뭐다? 도입 단계에서.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오늘도 문제 5개 정도를 가지고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수업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몇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